대부분 초보들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용접을 하다가 와이어를 정확한 타이밍에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와이어는 투입돼 있고 이 아크와 와이어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 양을 조절함으로써 와이어를 투입한다. 말로 안녕하세요,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루트패스 전류 조정법 및 초보자들이 그동안 저희 채널에서 이 루트패스 관련해서 질문들이 조금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좀 해결해 드리고자 금일 영상을 조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루트패스를 전류 조정법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다 보니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답을 드리기가 조금 범위가 넓긴 한데 최대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에 카본을 기준으로 완전히 초보자들을 기준으로 우리 백피드 한 전류는 한 80에서 한 100, 한 110 정도 보통은 사용을 하는데 갭을 벌리는 간격은 물론 현장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보통 스탠다드를 기준으로 한 3mm에서 한 4mm 정도라는 좀 범위로 기준을 두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분들은 또 백이 갭이 좁다, 갭이 넓다, 다양한 의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두 다 좀 수용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설명드리는 점을 조금 양해 바라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루트패스 전류를 맞추는 거는 와이어의 정확한 송극과 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이어가 흔들리는데 적정 전류를 맞춘다고 해서 정상적인 용접이 우선 될 수 없다는 거를 꼭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텅스텐이 오염이 된다거나 혹은 들리거나 했을 때 또한 정상적인 용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0에서 한 100 정도의 전류를 맞춘 상태에서 갭에 따라서 조금씩 전류를 올리거나 혹은 낮추거나 하는 연습을 통해서 본인만의 적정 전류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도 와이어가 정확하게 안 들리고 텅스텐이 안 들리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서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된다. 사실상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 당연한 부분들을 지키지 못하고 연습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선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텅스텐이 부딪혀가지고 용접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데 아크가 막 넓게 퍼지고 용접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데 억지로 용접하시는 분이라든지 텅스텐이 들려가지고 막 장갑이 타고 있거나 막 오염이 되는데도 막 와이어가 들려가지고 막 방울이 지는데도 막 용접을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용접이 잘 안 될 때는 확인을 하신 뒤에 적정 전류를 조금 맞추셨으면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카본을 기준으로 적정 전류는 한 80에서 한 100 혹은 한 110 많게는 정도까지 좀 용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Maybe I never knew what I really wanted, but looking back I can see it's all clear. I'm still a kid trying to act like they all taught me, but nothing makes sense anymore. 그동안 저희 채널에 아주 기본적인 초보들 기준으로 많은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가 하나하나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와이어가 너무 방울이 많이 진다 혹은 달라붙는데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이런 부분들은 높은 확률로 방금 얘기해드린 것처럼 와이어나 텅스텐이 들려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십시오. 와이어 위치가 혹은 텅스텐이 아크 범위에서 좀 벗어나거나 했을 때는 와이어가 달라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와이어가 막 사탕처럼 방울이 지거나 엉망이 됐을 때는 와이어가 들리거나 텅스텐이 들리거나 두 개 중에 하나의 원인입니다. 이 배관 같은 경우는 배관이 둥글기 때문에 이 곡률에 의해서 와이어가 들어갔을 때 뒤에가 들리면 앞이 들리는 현상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와이어가 들릴 수도 있고, 혹은 이 텅스텐이 들리더라도 투입되는 와이어를 먼저 녹이기 때문에 이 와이어가 이렇게 방울이 맺히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달라붙는 현상은 마찬가지로 아크는
중심을 녹이고 있거나 왼쪽을 녹이고 있는데 와이어 위치가 반대로 가 있거나 했을 때 와이어가 달라붙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보통 통상은 와이어가 흔들리거나 했을 때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피드가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는 사실상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백피드가 우선 많이 나온다는 거는 우선은 와이어 송금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와이어 송금량이 너무 많지 않은 이상에서 백피드가 많이 나오기는 좀 쉽지 않고 다음에 이제 후속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뭐 전류가 너무 높지는 않은지 혹은 갭이 너무 넓지는 않은지 혹은 뭐 개선의 각도가 너무 크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셔야 된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이 RS라가 녹지 않는다, 뭐 백피드가 제대로 녹지 않는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거는 초보자들 관점에서 뭐 정확한 용착이 되지 않는 원인이 가장 큰데 우선에 텅스텐이 양쪽 슬라에서 들리는지를 우선 확인을 해보십시오. 통상 초보들이 텅스텐이 양쪽 슬라에서 들려가지고 용착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처음처럼 와이어가 송급 위치가 안 좋거나 이런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은 양쪽 슬라에서 들리는지 우선 확인을 좀 해보셔라. 그다음 네 번째 질문은 장갑이 너무 많이 탄다. 뭐 손이 너무 많이 뜨겁다. 우리가 용접을 하다 보면 삼겹살 굽는 맛 냄새가 납니다. 뭐 장갑이 너무 많이 타서 막 손도 타고 막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첫 번째 제가 설명드렸던 원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장갑이 너무 많이 트는 경우는 또한 마찬가지로 와이어를 송급하는 손이 너무 가깝거나 혹은 송급하는 위치가 조금 잘못됐다. 보통 루트패스 외에는 좀 와이어가 대각선으로 좀 투입되거나 이런 경우가 좀 있죠. 그 다음에 텅스텐이 마찬가지로 들리게 되면 손을 먼저 태우고 아크가 앞을 보기 때문에 바닥을 쏘아야 되는데 앞을 보기 때문에 장갑을 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텅스텐이 들리는지를 조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질문이 좀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인데 와이어를 도대체 어느 타이밍에 넣는 건지 루트패스를 넣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결같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와이어가 들어가는 정확한 박자는 사실 없다고 표현드리는 게 조금 맞을 것 같습니다. 보통 텅스텐과 아크가 만날 때 와이어가 들어가는데 이 타이밍은 사실상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고 대부분 초보들이 착각하는 게 이렇게 용접을 하다가 와이어를 정확한 타이밍에 넣는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그런 부분이 아니고 와이어는 항상 대기의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로 가 있고 아크가 만날 때 와이어가 투입이 되는데 이 타이밍에 와이어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말로 물론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항상 와이어는 투입돼 있고 이 아크와 와이어가 만나는 지점에서 그 양을 조절함으로써 와이어를 투입한다. 뭐 말로는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나머지는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뭐 그동안 영상에 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게 와이어는 항상 지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통상 이렇게 용접을 하면 와이어를 집어넣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보다 중요한 게 와이어가 가만히 있고 힘을 주고 있고 텅스텐이 와이어를 어느 정도 일부 잡아먹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행 속도가 있기 때문에 와이어를 꼭 내가 넣지 않더라도 이 아크가 와이어를 잡아먹는 우리 예전에 뭐 갤로그인가? 무슨 게임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와이어를 이렇게 잡아먹는 게임이 있죠. 뭐 그런 것처럼 그 와이어를 정확하게 지지를 한 상태에서 잡아먹고 가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한 20-30% 정도는 와이어를 투입하지 않아도 이 고정되어 있는 와이어를 내가 진행하면서 잡아먹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와이어를 적게 넣어도 된다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좀 두서없는 설명이긴 한데 한 30% 정도는 그렇게 투입이 되니 생각보다 와이어를 억지로 많이 넣지 말라 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Oh, it hurts to grow up, 'cause nothing makes sense anymore. Oh, it hurts to grow up. 오버헤드 백 표면이 가운데가 불룩하거나 슬래그가 너무 많이 끼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건지 우선의 정답은
뭐 안 좋은 거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죠. 용착이 조금 덜 되었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백피드가 이렇게 딱 정확하게 붙어서 앉아 있는 것보다 가운데가 배가 부르다고 하면 우선에 오버헤드 용접 시 가운데가 배가 불렀다 있는 거는 물고 있는 힘보다 중심에 있는 비드가 더욱 무게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그럼 후상 용접으로 핫패스나 이런 거 용접했을 때 백에 데미지가 가거나 혹은 뭐 RC 결함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우선에 오버헤드에서 백비드가 비드가 이렇게 가운데가 말린다는 거는 오버헤드에서 높은 확률로 텅스텐이 조금 들리고 있는 확률이 높거나 좀 전류가 맞지 않다 혹은 높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용착을 통해서 비드의 배가 좀 부르지 않도록 이렇게 정확하게 용착을 시켜서 펼쳐주는 것이 좀 좋다. 그게 높은 확률로 용착이 잘 됐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대부분 슬래그가 끼는 경우는 와이어 밸런스가 좀 좋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갭이 넓을 때 좀 용접을 조금 확실하게 잘 하더라도 슬래그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와이어의 밸런스 효율이 좀 낮아서 그렇다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효율적인 와이어 밸런스가 되어야지만 좀 슬래그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표현을 하자면 슬래그가 발생하거나 와이어가 가운데가 배가 부르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 갭의 수축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 이거는 초보 기준으로 좀 답을 드릴게요. 이거는 재료마다 조금 다를 수 있고 우선 초보들 기준으로 요거 수축이 너무 많이 발생했을 때 좀 봐야 될 게 우선에 가접이 조금 잘 되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가접을 한 부위가 용착이 잘 안 됐거나 이랬을 때 수축 변형이 좀 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혹은 너무 많이 백을 적게 내기 위해서 너무 많은 용착 범위로 용착을 시키게 되면 수축이 발생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조금 다양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향후 또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백비드를 잘 넣는 방법, 정확한 전류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전류의 범위는 한 80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는 재료들 기준으로 한 100 정도 전류선에서 뭐 루트 간격은 한 3mm에서 4mm 기준으로 용접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와이어의 송급, 정확한 지지, 그 다음에 효율적인 아크와 와이어 송급의 밸런스다. 뭐 이런 거를 조금 설명드리면서 뭐 금일 영상을 조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초보분들에게 혹은 독학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It was just a misunderstanding.